좋습니다. 내 계산기가 20만 원짜리인데 네. 거기에도 4차 방정식은 없던데. 3차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계산기에서 2차, 3차, 네. 4차까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거는 4차가 있고 어떤 거는 4차가 없고 그래가지고 3차는 보통 다 있던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단계등이 맞는 거 아닐까요? 예, 하여튼. 예. 근데 다른 방법은 자. 없는데, 이게. 오늘 이후 다음 시간부터는 반드시 계산기를 지참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계산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알겠죠? 계산기 테크닉을 가르쳐 드릴 거기 때문에 꼭 계산기, 알겠죠? 그 솔로 버튼 있는 계산기가 있잖아요. 없어도 되나요? 공학용 계산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공학용 계산기여서 면 되는데 계산기가 만약에 없는 사람은 새로 계산기 새로 사야 되는 사람. 다 있긴 있어요. 그럼 이게 있는 거 그럼 있는 거 들고 오세요. 있는 거 들고 오시고요. 새로 살 사람은 비싼 걸 사는 게 좋아요. 새로 살 사람은 비싼 거.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고. 근데 계산기 비싸봐야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제일 비싸봐야 1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큰 맘 먹고 하나 사시면 박사과정 갈 때까지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는 한 번 구매할 때 제일 좋은 걸 구매하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계산기 가르쳐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 문제는 좀 디옥틱해요. 디옥틱. 읽어보시면 디옥틱할 때 뭐가 독특하냐면 보통은 뭐 초기 조건 이런 걸 주거든요. 뭐 반응물이 얼마나 있다, 생성물이 얼마나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평형상수를 주고 최종 상태에서 뭐 농도가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걸 구하라는 건데 얘는 놀랍게도 초기 조건이 있다 없다? 초기 조건이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초기 조건이 없고요. 그냥 무슨 말만 있냐면 평형상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최종 상태에서 어쨌거나 전체적인 압력이 일기압이 된다. 이 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요 내부에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의 원자 개수비가 3대 1이다. 이런 말이 나와.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러면 이게 뭐지? 자, 그러면 이때 요 조건 그리고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최종 평형 상태에서 얘네들의 뭐 농도 혹은 부분압.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제 뭐 압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농도 대신 부분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분압이 각각 최종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게 KP인가요? 저 값이 KP 맞아요? 뭐 여기서는 압력으로 평형상수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A. 짜잔. 첫 번째 1. 원자 개수 존재 P. 자, 원자 개수 존재 B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냥 뭐 짠, n으로 쓰고 모르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무슨 수? 모르스. 근데 이제 누구의 모르스를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슈셔 원자 보이시죠? 슈셔 원자의 모르스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슈셔 원자가 자 지금 어쨌거나 뭐 평형 상태에서는 얘도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디 갔다 온 거 아니죠? 저요? 괜찮죠? 네. 그래? 살짝 어디 갔다 온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잠깐. 자,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슈셔 원자가 어쨌든 얘네들이 섞여 있는데 평형 상태에서 슈셔 원자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죠. 그럼 이때 슈셔 원자의 모르스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바로 저기에 있는
수소 분자의 모르수. 그다음 여기에 있는 암모니아 분자의 모르수와 수리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기마쇼? 있겠습니까? 바로 봐. 여는 짜잔, 얘는 짜잔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수소 분자가 하나 있으면 원자는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암모니아 분자가 하나 있으면 수소는 3개가, 수소 원자는 3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지수만큼 이렇게 배수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수소 원자의 모르수가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됐죠? 자, 마찬가지로 질소 원자의 모르수는 질소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 그럼 이때는 바로 질소 분자의 몰수의 2배. 그리고 질소 원자는 또 어디 있냐면 암모니아도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분자의 몰수가 바로 질소 원자의 몰수가 되겠지. 맞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대 1. 3대 1. 바로 요거하고 요가 몇 대면 3대 1.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느냐? 이게 헷갈려. 이게 3대 1이니까 누가 더 많은가? 수소가 3배가 더 많은 거지.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바로 질소 원자 개수의 3배가 되는구나. 맞아요? 이러면 되죠? 이게 3대 1 이렇게 쓰면 되죠? 난 이런 거 할 때 맨날 헷갈리더라고. 3대 1 이게 여기 있는 거야? 이게 맨날 헷갈리는데. 이거 맞죠 지금? 맞죠? 자, 그럼 일단 여기에는 요 각각의 자리에다가 어쩌란 얘기예요? 얘 넣고 얘 넣으란 얘기예요. 그럼 얘 넣어주시면 요래 한 다음에 3배니까 6 3 짜잔. 우영 맞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그러면 이때 우린 여기서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결론은 얘하고 얘가 나가리가 되는구나.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최종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되겠구나. 맞아요? 즉 최종 상태에서 질소 분자의 개수와 수소 분자의 개수 사이에 저런 관계가 성립하겠구나. 무슨 말 알겠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지금 얘네들은 어쨌거나 이게 기체 혼합물이거든요. 그럼 기체 혼합물에서는 바로 지금 이게 모르수면 얘가 요렇게 표현이 될 텐데 보이세요? 네. 이때 얘를 뭐로 바꾼 거냐면 모르수를 부분합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면 몰수비가 고스란히 부분합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근거는? 그렇지. 그렇지. 바로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 되겠습니다. 요걸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뭐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완전 자명한 거잖아요. 자명하고 당연한 건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요즘 그 내가 지금 또 뭐라고 했냐면 서울대 카이스트 심층 또 이제 시즌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카이스트 심층은 저번 토요일 날 대치동에서 개강했는데 여러분 학교 선배 한 명 있어. 유학생인데 슈민이었나? 슈민 전공을 알아요.
슈민이라는 여학생이었거든요. 이게 여학생인데 좀 체구가 좀 크셨어요. 이렇게 키도 크시고. 아마 28번 선배님이시면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3학년 선배인 거죠. 지금 HP가 됐는데. 애 뭐예요? 지금 카이스트에서 계시는. 카이스트 갔다고요? 아니 지금 카이스트에서 5, 6학기 카이스트에서 네. 배우고 네, 3학기랑 그게 뭐, 상가형 제도인데 그게 뭐예요? 이 3학년 시기를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를 채우는 거거든요. 1년 일찍 가보는 거예요. 저희 때는 의무예요. 네. 아 진짜로요? 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의무예요. 네, 아직까지는 한 60에서 아직까지 절반 이상 60에서 70인 거 어쨌든 자율이긴 한데 신청이긴 한데 이제 저희 때 가면 의무가 된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카이스트에서 그렇게 뭐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 보내면 그냥 카이스트 입학은 편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카이스트 그건 또 별개예요? 네. 뭐야? 뭐 왜 그래? 카이시겠지. 아니, 가서 편해지는 거지 이제. 어, 그냥 세상에 못해요. 엄청난 혜택이 있다. 그래요? 같은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카이스트 미리 적응해 보는.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해는 나중에 서울대 가는 사람들 사실 뭐 쓸데없긴 하죠. 뭐 그럴 수는 있죠. 서울대 가는 사람. 좋아.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게 갑자기 심층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떠올라서 그런데 그 심층 같은 이런 입시에서는요 항상 그 발표를 하거나 답안을 작성할 때 무엇을 가지고 답안 작성이나 발표를 해야 돼요. 바로 화학 1이나 화학 2의 공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을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기체 혼합물에 이렇게 닫혀 있는 그릇에서 몰수하고 압력이 비례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냥 뭐 몰수하고 압력은 비례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답안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해도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화학 1이나 화학 2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그 교과서 이제 그렇게 해줘야 입시에서는 가장 적절하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차라리 일반학에 나오는 표현보다는 화학원, 화학도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강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달턴의 부분화 법칙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표현들을 익숙하게 기억해 두라라는 뜻으로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어쨌거나 요 몰수 비로부터 부분화 비를 만들어낸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두 번째 압력 평형. 자, 무엇을 할 수 있죠? 바로 PN2 PH2 PNH3 이게 항상 뭐가 돼야 되겠어요? 1ATM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외부 압력 1기압인데 그거랑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서요. 무슨 말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수소기체의 압력 대신에 질소기체의 압력을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얘를 여기다가 보시다시피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쇽 넣어주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4 더하기 짜잔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맞나요? 맞죠? 자, 그럼 이때 편의상 이렇게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질소의 부분합을 편의상 X로 치환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그렇다면 암모니아의 압력은 1 빼기 4X로 표현해 볼 수 있겠구나. 맞아요?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평형상수를 표현해 봅니다. 자, 평형상수는 뭐 당연히 반응물 분의 생성물 표현해 주시면 되죠. 지금 이제 모든 물리량이 압력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평형상수가 압력으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암모니아의 부분합의 제곱, 그 다음에 질소 부분합 곱하기 수소기체의 부분합의 3제곱.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잘 봅시다. 암모니아의 부분합이 얼마였어요? 1 빼기 4x죠. 그거의 제곱. 그 다음 질소기체의 부분합을 얼마로? x로 두라고 했죠. 그러면 수소기체의 부분합은 얼마예요? 3x가 되겠네요. 세제곱. 맞아요? 세제곱이네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이 되겠네요. 맞아요? 네. 됐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앞에 27이 빠지면서 x 제곱에 1 빼기 4x가 거듭 제곱이 되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1 빼기 4x 오버 루트 27분의 x 제곱이 이게 루트 k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2차 방식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x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죠? 네. 쭈르륵 넣으면 값이 나온다. 알겠죠? 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양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옥스토비 책에 나와 있는 건데 혹시나 해서 한번 소개를 해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희한한 양론 문제가 되었다. 오케이, 끝. 14장 끝. 끝. 그 다음 15장 이키마스. 좋아. 자, 우선 14장의 두 번째 숙제. 14장의 두 번째 숙제. 14장의 두 번째 숙제. 자, 그 다음 15장 이키마스. Here. 왜요? 사는 게 보니 뭔가 선생님 왜요? 선전기를 보니까 이게 이거 모니터할 때 있었던 트라우마가. 아, 진짜로요? 산연기 완전 쉬워요. 그 당이 고인물이 말하는.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면 쉬워요. 여기서 되게 화학도 산연기 아주 쉬워. 자, 뭐 출석이나 불러볼까? 보르페누. 쌍큐. 자, 오늘이 11일이죠. 11일. 11. 재윤이, 큰민이, 만슈르, 민추, 현우크. 현우 괜찮아? 네. 괜찮아? 네. 그래요. 그렇죠. 시영이죠. 그러면 시영이 동생은 송씨예요? 자, 미안해요. 진이어로. 미안해요. 우친이 서울 갔죠? 네, 우진 서울 갔어요. 서울 어딜 갔대요? 서울 그러니까 놀러도 여러 군데가 뭐 어디 뭐 얘기 캐리비안. 그전에 들어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근데 저번 주 갔었다고 했죠? 갔었다. 가족끼리 갔었다고 했었죠. 캐리비안. 재밌죠? 그거 뭐 희영이도 같이 가지 그랬어 왜? 아니 그냥 다 같이 가면 재밌잖아요. 여기 우혁이도 같이 가고. 네. 같이 가고. 여기 민채도 같이 가고. 민채 캐리비안 베이 좋아요? 그래. 그럼 그 덕에 가보면 되는 거지. 캐리비안 베이가 뭐예요? 뭐 하는데? 해적이 나와. 해적이 나와서 막 끌고 가. 크라켄 알아? 크라켄? 막 배 쪼개주고 막 그래. 무서운 곳이야. 거기 목숨 부지하기 쉽지 않다. 응? 알겠습니다. 무서운 데야. 자, 성림이 저 있고, 우혁이 여기 있고. 오케이, 됐다. 아유, 캐리비안 베이 갔는데, 진짜
캐리비안 갔는 데 있잖아요. 네. 아 진짜 이재용이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이재용 요 나쁜 놈, 예,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 아 나 진짜 하여튼 있는 놈 있는 새끼들이 더해 진짜. 나 정말 갔는데 네. 그 내가 캐리비안 베이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뭐냐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이렇게 다이빙 하는 데가 있거든요. 캐리비안 베이에서 물이 한 5m 깊이짜리 다이빙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수영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그 다이빙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뭐 10m 높이에서 다이빙도 해보고 해서 되게 그러니까 다이빙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은근히 체력 소모도 심하고요. 운동도 되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캐리비안 베이 가면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초보들은 이렇게 다이빙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도와주는 가드가 다 한 명씩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보들도 할 수 있게 거기 있어요 캐리비안 베이. 그래서 내가 캐리비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렇게 큰 미끄럼틀 타고 이런 거는 왜냐면 그거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큰 미끄럼 타고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이게 되는 거니까 이건 난 이런 게 이게 재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이빙은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각도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내가 툭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툭 이렇게 수영 툭 올라오면 이제 되게 기분이 좋아요. 물에 이게 팍 들어갈 때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와 그게 없어졌어. 내가 캐리비안 베이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내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있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면 몇 년이야? 96년이야. 그러니까 95년, 96년에 캐리비안 베이 처음 그게 지금 25년이 넘은 거지 거기가. 그럼 다이빙대가 25년 동안 계속 있었거든. 그럼 20년 동안 계속 있었던 게 없어진 거야. 뭐로 없어진 줄 아세요? 누가 사고 나가지고. 그게 아니고 바로 간단한 스킨스쿠버 유료 체험장으로 바뀐 거야. 유료 체험장으로. 캐리비안 베이는 그냥 이게 딱 끊고 들어가면 거기서 모든 걸 다 공짜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뭐 식음료를 제외하고는. 근데 그게 그 장소가 유료로 돈을 2만 원이나 3만 원을 더 내야 거기 이제 뭐 약간 물론 장비 착용하는데 돈이 필요하긴 하겠죠. 아 근데 스킨스쿠버는 다른 데서 배우라고. 거기 다이빙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 유료 시설을 바꾼 거야. 거기서부터 내가 기분이 이 새끼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주차장이 유료로 바뀌었어. 그 캐리비안 베이하고 에버랜드는 진짜 거기는 산골에 허허 벌판에 있는 곳이에요. 네. 허허 벌판에. 그냥 주차장이 널리고 널렸어. 다만 그 입구 앞에 주차장 있죠. 네. 거기는 좀 붐비는 거지. 왜냐면 거기에 차를 세우면 편하니까. 그러면 거기는 보통 누가 선점하는 거겠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게 있는 거지?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러니까 일찍 출발한 사람이 좋은 주차장을 찾는다. 이거지. 되게 공평하잖아요. 근데 그 앞을 유료 주차장으로 바꿨어. 딱 안반. 그 외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은 공짜인데, 물론 그건 공짜인데 그 앞에 있지 앞에. 그거를 유료 주차장으로 바꿨어. 돈을 받더라고. 그 딱 생각하는 게, 이재용이 나쁜 새끼. 왜 나쁜 새끼냐? 모르죠. 에버랜드를 누가 운영해? 삼성이 운영하거든요. 삼성이 에버랜드를 왜 운영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삼성전자의 연 매출이 얼마일까요? 삼성전자의 연 매출은 450조예요.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저희 150조 아니에요? 50조인가? 430조예요. 총 매출은 순수 이익까지. 총 매출이 450조예요. 순이익은 한 2, 3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총 매출이 그러니까 뭐냐면 45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올해 국가 예산이 500조를 넘어서서 조금 더 커지긴 했는데 하여튼 삼성은 이 만만한 회사가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연 매출 500조짜리 회사가 그 에버랜드 여기서 사람들 와서 막 물놀이 하고 미끄럼틀 타고 이게 돈이나 되겠어요? 걔들에게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는 먼지예요. 먼지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왜 운영하게 해요? 왜 운영하게 해요? 예.
그 대국민 이미지 조장용도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에버랜드라고 하는 회사는 먼지 같은 회사예요. 먼지 같은 회사. 그런데 이 에버랜드 주식에 먼지 같은 회사니까 회사 규모가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작아요. 삼성 전체 계열사 중에서 회사 규모가 작아요. 그 작은 회사니까 이 회사의 주식 51%를 누가 가지고 있다? 이재용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에버랜드의 경영권은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 이건희였는데 이건희가 상속을 해주면서 이재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버랜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산으로 삼성의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51% 보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뭐냐면 그럼 이재용은 삼성 주식만 51%를 보유하면 에버랜드가 가지고 있는 뭐 시설,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수익, 예상 수익 등등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가 자기 것인 것 마냥 경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사의 경영 방침을 에버랜드에서 나는 모든 수익으로 같은 삼성의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구매하는 걸로 경영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용은 자기 돈을 에버랜드 주식 51%만 구매하는 걸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51%를 또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이 회사가 이걸 단계를 거치면 결국 누구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로? 에버랜드 주식 51%만 가지면 삼성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삼성전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큰 회사예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에 역시나 주식 51%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 회사가 어디? 그게 바로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이 이게 바로 삼성의 원래 본사예요. 삼성은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물산은요, 역시나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삼성물산에서 계열사가 파생이 돼서 삼성전자도 만들어진 거예요. 삼성물산은 일반인들은 별로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인데 전 세계적인 기업 간 거래 규모가 엄청난 회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삼성물산을 먹으면 삼성전자를 통으로 잡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이 어떻게 했다?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을 합병한 거예요. 근데 합병을 할 때 삼성물산이 큰 회사겠어요? 에버랜드가 큰 회사겠어요? 삼성물산이 당연히 큰 회사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합병이 되면 에버랜드의 주식을 51% 가졌지만 그대로 합병이 돼버리면 어떻게 합병이 돼버리면 전체에서 이재용의 주식 비율은 51%보다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이 회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51%를 못 갖게 되겠죠. 그럼 51%를 못 갖게 되면 이재용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어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어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편법을 쓴다?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려요. 삼성물산을 나쁜 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뭐로? 서류상으로. 그리고 에버랜드를 좋은 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그러면 에버랜드의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주차장 같은 거 유료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버랜드 내에 각종 수익 사업을 막 만들어냈을 거예요. 내 눈엔 그게 보이더라고. 이런 얘기인지 몰랐죠. 그리고 놀라운 건 삼성물산은 원래 좋은 회사다, 나쁜 회사다? 아주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삼성물산의 가장 대주주가 어디예요?
삼성물산의 최고의 대주주. 삼성물산의 1등 대주주가 어디게요? 이 삼성물산의 1등 대주주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기관이에요. 이건희 회장. 우리나라에선 이 기관이 제일 부자예요. 정답. 바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에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 국민의 연금을 모아둔 곳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보다 부자인 기관이 있다 없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요, 그냥 대한민국 자체인 거예요. 그냥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의 대주주거든요. 그럼 잘 봐. 삼성이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했지. 네. 억지로, 가짜로. 네. 그럼 그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득을 보겠어, 손해를 보겠어? 네, 득을 손해를 보겠지. 아니, 대주주라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 주가가 떨어졌어. 아니, 주식 샀는데 내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기분 좋아, 나빠?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거. 이때 더 사놓으면 나중에 다시 올라가니까. 아니,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주가 떨어져. 지금 주가 떨어졌어. 지금은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손해를 봤다는 건 누가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전 국민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전 국민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손해를 본 상태에서 삼성물산하고 에버랜드가 합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재용은 이 삼성물산의 주식 51%를 장악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삼성전자를 장악해서 지금 삼성 회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은 막 나가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나름 체계가 있는 나라예요. 당연히 체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합병이 가능한 나라겠어요? 사실 불가능한 나라겠어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가능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최순실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대가로 최순실은 최순실한테 이재용이 말 사준 거라고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값이 얼마라고? 한 수십억 하거든요. 말이 뭐 십몇 억씩 하는데 그 대가로 이재용이 최순실한테 60억 정도 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최순실도 바본 게 이게 60억으로 해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최순실이나 박근혜도 이게 바본 거예요. 이게 60억으로 해줄 일이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60억이 아니고요. 한 100조는 가지고 와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걔들도 바본 게 꼴랑 60억. 그러니까 세상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누가 재벌 대기업 와서 해주세요. 그래 해줄게요. 근데 요즘 내가 말이 필요한데 뭐 이렇게 된 거야. 바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게 내가 그저께 캐리비안 베이를 가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이게 내 눈에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씁쓸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파도 풀은 재밌더만. 자 어쨌건. 질문이 있는데요. 네, 또 뭐? A가 B에서 51% 소유하고 B가 C에서 51% 소유했는데 C가 A에서 주식 51% 소유했을 때 어떻게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A가 그러니까 B가 A, B, C를 나누면 B가 C를 소유하고 A가 B를 소유하니까 A를 소유하는 사람이 C를 소유하는 거랑 같은. 근데 C가 또 A 51%를 소유하면 이게 아예 하나의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요. 네. 얘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주식을 이런 식의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 다시 얘한테 명령을 해서 얘가 다시 얘 주식을 사게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구매를 했으니까 주가가 오르겠죠. 네. 그럼 이 재산이 또 오르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 용어로 순환출자라고 해요. 순환출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에버랜드의 주식을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또 사주니까 외부 개미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보다. 그럼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르겠죠. 그렇죠. 그럼 그걸 51% 가지고 있는 이재용은 돈을 더 벌겠죠.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면 아무 짓도 안 해도요. 돈이 계속 많아져요. 이런 구조예요. 이게 질문했더니
네, 이게 이 제볼의 구조예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저기 우혁이 저기 캐리비안 베이 가서 해적 나오는 거 봐야겠죠? 보기 싫어요. 해적 해주잖아. 아니. 막잭 스페로우 이런 애들이 있어. 어? 자, 산연기 봅시다. 15장. 산연기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봅시다.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보스. 자, 우선 첫 번째 15장. acid base chemistry. 자,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기본 개념 몇 가지를 소개를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정의. 무기화학책 같은 걸 찾으면요, 산연기 정의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전문적인 책을 찾으면 그런데 막 산연기 정의만 한 9가지 정도 있어요. 9가지. 뎁다 말이에요. 뎁다. 알겠죠? 근데 공교육 과정에서 가리키는 산연기 정의는 3개. 몇 개? 3개. 자, 첫 번째 1. 아레니우스. 자, 아레니우스라는 이제 스웨덴 화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최초로 산연기를 정의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금 불편하거나 제한적인 점도 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정의인 건 맞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아레니우스의 그 개념은 이겁니다. Only for 수용액입니다. 오직 수용액에서만 정의가 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산염기는 꼭 수용액이 아니어도 뭐 고체상에서나 액체상에서나 혹은 유기용매 속에서나 산염기와 관련된 반응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화학이 발전하던 초창기 이 어떤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양한 반응성보다는 주로 산염기가 나타나는 수용액에서 저 정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레니우스의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수용액에서만 적용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1. 산. 우리가 이제 애시드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바로 봐. H 플러스 혹은 H3O 플러스. 아깝다. 잡았어야 되는데. H3O 플러스를 내어놓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속에서 H 플러스나 H3O 플러스를 내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얘 이름은? 얘 이름은? 프로톤입니다. 프로톤. 프로톤을 또 어떻게 번역하기도 하죠? 양성자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죠? 네. 수소가 전자 하나 떨어지면 그냥 퓨어한 양성자죠. 그래서 얘 이름은 프로톤이고요. 얘 이름은? 뽀로뽀로뽀로뽀 하이드로니움 이온입니다. 그 어근의 뜻은 하이드로라고 하면 물을 뜻하는 말이고, 니움은 양이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된 양이온이란 뜻으로 이름이 하이드로니움 아이온입니다. 자, 누이스 구조를 그려볼까요? 자, H3O 플러스 누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샨쇼가 있는데 샨쇼가 결합선이 하나, 둘, 셋. 그리고 비콩의 전자쌍이 한 쌍이 있는 이런 구조가 바로 하이드로니움 이온입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샨쇼의 형식 전하가 1 플러스. 그래서 산소의 형식 전하가 1 플러스가 되는 저 녀석을 하이드로니움 이온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아레니우스 산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유명한 HCl. 자, 여기에 AQ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봤을 때 수용액 중이라는 거겠죠. 그럼 얘는 수용액 중에서 이렇게 이제 이온화를 해가지고는 그 유명한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는데 이때 물속에서 H 플러스를 맹글어내네. 이때 여기에 있는 요 HCl을 뭐라고 부른다? 아레니우스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야크, 오케이? 자, 예를 또 하나 들어봅시다. 또 하나의 예. 뭐 HF 이런 산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짜잔. 귀체? 자, 근데 얘가 H2O와 반응을 하면 뭐가 맹글어질 수 있다? H3O 플러스와 F 마이너스를 맹글어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때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요. 아레니우스의 관점은 오직 어디서만 적용된다? 수용액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때 잘 보시면 이 HF는 상태가 뭐예요? 기체죠? 그럼 얘는 아레니우스 산일까요? 이 중간 과정에서 이게 H에서 AQ가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뽀로뽀로뽀로뽀 얘는 역시 아레니우스 산입니다. 수용액이라면서 뽀로뽀로뽀로뽀 이 표현 있죠? 이게 바로 수용액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원래 상태가 물에 녹았다 라고 써도 수용액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뭐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뭐 쓰잘데기 없는 건데 뭐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수능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막 수능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수능은 안 치더라도 뭐 모르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는 알아두세요. 알겠죠? 뭐 여하튼.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도 뭐를 만들어냅니까? 바로 H 플러스처럼 H3O 플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뭐다? 아레니우스 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여기서 퀴즈. H 플러스 혹은 H3O 플러스는 아레니우스 산인가요? 잠시만요. 네. 일반으로 이걸 H 플러스와 H3O 플러스는 아레니우스 산인가요? 아레니우스 H3O
HCO 플러스는 아레니우스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H 플러스가 더 애매해요. 이거를 어떻게 H 플러스와 H3O 플러스는 아레니우산인가요? HCO 사실 플러스는 두 개를 동일 취급하지 않아. 근데 HCO 플러스는 아레니우스산이 확실해요. 일단 는 답 아닙니다. 둘 다요? 아닙니다. 둘 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아레니우스 산은 이거를 내어놓는 애를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걸 내어놓는 애를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돈을 부자라고 하진 않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일종의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장난이에요. 알겠죠? 이게 왜냐하면 다른 정의로는 곧 하게 될 뭐 루이스 정의 같은 거로는 산이 맞아요. 알겠어요? 얘도 산이야. 산인데 다른 말 표현으로는 산이지만 아레니우스의 표현으로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H3O 플러스는 수용의 상태에서 H 플러스를 내놓고 H2O가 되니까 이거를 아레니우스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 이온종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 못 돼요. 아 그러니까 이 H3O 플러스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 못 되기 때문에 물질 아레니우스 산이다라고 하는 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네,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 못 되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홀로 존재하려면 스스로가 전하를 띠면 안 되겠죠. 전하를 띠면 안 되니까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은 안 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나 H3O 플러스는 아레니우산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근데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틀리면 수능에서 등급이 깎이는 거죠. 그리고 대학이 달라지는 거죠. 수능 안 봐서 다행이구나. 네. 대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하등 쓰잘데기 없는 내용인데 이걸로 인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내가 가리키고 있다는 게 좀 짱나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뭐 하여튼. 자 어쨌거나 그다음 두 번째 이 염기. 자 염기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 베이스. 얘는 누구냐면 OH 마이너추. 요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 OH 마이너스 이름이 뭐죠? 이름. 이거 하이 이름? 그러니까 수산화 그러니까 수산화 네, 우리말로는 수산화이온, 영어로는 하이드록실 이온 바로 하이드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입니다. 하이드록사이드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표현으로는 이게 유기 노멘클레이처 때문에 그런데 하이드록시 이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사이드 이온, 하이드록시 이온 뭐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아레니우스 염기는 또 재밌는 게 물질 내에 OH 마이너스 단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 NaOH. 자, 전 국민이 다 아는 강염기성 물질 그 수산화 나트륨 얘기하는 거죠. 얘가 이제 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겠죠. 즉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요. 이럴 경우 얘를 뭐라고 부른다?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냐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보이세요? 네. 그럼 이때는 아레니우스 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염기가 아니냐? 염기는 맞습니다.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이거나 루이스 염기는 맞습니다. 근데 아레니우스 관점의 염기는 아닙니다. 아레니우스 관점에서 얘가 뭐로 정의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H2O는 그러면 RNS 연기라고 할 수 있나요 혹시? 안 됩니다. 안 돼요. 저 자체에서 OH-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온화되어 있는 그 상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있어야 됩니다. H2O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공유결합 공유 결합 물질이죠.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H 플러스나 OH-의 단위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아레니우스 염기나 아레니우스 산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아레니우스 염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으로 분리되는 이온 결합 물질로 존재해야 됩니다. 아 그럼 OH-에 내려놓는 이온결합 물질이 그 RNS 연기에 들어있나요? 그 이온결합 물질.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정의입니다. 이상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의가 맨 처음에 나와서 의미는 있었지만 이게 쓸 때마다 이게 되게 이상하거든요. 되게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제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기 줄게요. 준다. 이야. 그 유명한 이 브랜스테드 앤드 로우리의 정의입니다.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다. 아이고. 됐나요? 자, 그럼 얘는 뭐냐? 버르버르 H 플러스를 활용하여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의 산은 저 H 플러스 얘를 공급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H 플러스 도너라는 말을 쓰고 우리말 번역은 H 플러스 주게 준다 뭐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의 염기는 그 H 플러스를 받는 녀석 H 플러스 익셉터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받게. 그래서 저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에서는 OH-가 없어도 산과 염기가 다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에서는 이 어떤 아주 이상한 개념이 있는데 왜 때려요? 잠아서. 진짜로요? 이야, 좋은 친구인데? 좋았어요. 진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 힘내주세요. 네, 지금 몇 시예요? 1시 43분. 몇 분이라고요? 43분이요? 1시 43분. 43분이요? 10분밖에 안 남았어. 와, 벌써요? 네.
이제 시간이 근데 그렇게 빨리 정말요? 흘러가는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이 브랜스테드 로니 개념에서는 바로 컨주게이티드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컨주게이티드라는 말을 우리말로 딱히 번역할 수가 없어서 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걸요? 짝산짜겸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컨주게이티드입니다. 자, 뭐냐? 첫 번째 1. 산이 래퍼 산이가 있죠. 자, H 플러스를 내어 놓은 꼴을 그걸 conjugated base. 우리말 번역은 뭐? 짝 이용기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염기가 H 플러스를 받아들인 꼴을 어떻게 된다? conjugated acid. 우리말 번역은 짝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하나 항상 명심해야 될 건 모든 산염기 반응은 가역적이다. 자, 가역적이란 말은 정반응 외에 뭐도 항상 가능하다? 역반응도 항상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컨주게이티드 개념으로 반응식 하나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산이 정리시키려면 이게 그 반응과 생성물에 있는 이 그 물질이 그 개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지 않나요? 그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봅시다. 자, 아주 많은 예들이 있는데 요걸 한번 표현을 해보죠. HF 더하기 H2O H3O 플러스 F 마이너스. 그렇게 띄워놓은 까다로워. 이게 막 써야 돼서 그래요. 이렇게 채워놔야 돼서. 자, 얘들의 누이스 구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그린다고요? 누이스 구조. 자, 그럼 얘 누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 누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 누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 누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그림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자, 지금 원래 HF에 붙어있는 요 슈셔 있죠? 얘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냐면 이리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산소가 가지고 있는 파란색 비공유 전자쌍하고 HF의 빨간 수소가 이옵 하고 반응을 해가지고는 이런 꼴이 된 게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식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때 형식전환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면 이 산소의 형식전환은 어떻게 되죠? 이 산소 형식전환 어떻게 돼요? 1 플러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이 형식전환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요거 1 마이너스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반응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얘는 그러면 H 플러스 도너예요? H 플러스 액셉터예요? 얘는 도너죠. 네. 도너니까 얘는 바로바로보다 아레니우스 뭐예요? 산인 거예요. 무슨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에요. 아무것도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취향인가 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어? 아 진짜 저 끔찍한 거 가지고 제가 저런 끔찍한 고양이 거예요. 항상 이제 난 시설 그런 적 들어가면 저런 그런 거 적 아 그래요? 인스타 안 해. 아. 아니 인스타 안 하고. 아니 우리 우혁이 저런 또 끔찍한 거를 지금 어떻게 티어를 하는 아니 뭐 별말 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뭐 이게 뭐 진짜 진짜. 뭐 취향은 소중한 거니까. 아 진짜 그런 게 아니라고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라고요. 그렇죠. 존중 받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예. 진짜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 진짜 저 억울해. 그래? 아 진짜. 아. 민채야. 우혁이가 BL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저안 본다고요. 뭐라고? 뭐라고?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본 적 없어요. 그래요? 아니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요? 억울해요 저는. 그래요? 저 억울해요 진짜. 그래요. 너무 과민 반응 아니에요? 아니, 그래요? 진짜 아니, 그래.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H 플러스를 내놓으니까 브랜스테드 롤이 산인데,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를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H 플러스를 받아들일 테니까 얘는 여기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로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라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주어진 반응은 매다 가역적이다. 거꾸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거꾸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게 다시 반응물이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얘가 H 플러스 도너의 억셉터예요. 얘는 어셉. 얘가 다시 도너가 돼야 이런 반응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다시 뭐가 되겠어요? 얘가 다시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때는 얘가 H 플러스를 받아들여야 다시 역반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럼 이때 여기서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죠. 그게 H 플러스를 내어놓은 꼴. 이게 내어놓은 꼴이 누구냐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짝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잘 봐. 이게 H 플러스를 내어놓은 꼴인 F 마이너스는 바로 HF의 짝 염기인 거야. 말을 이렇게 쓴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게 역반응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F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 H 플러스를 받아들인 HF는 F 마이너스의 짝산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짝의 관계고 이 녀석은 얘의 짝 염기, 이 녀석은 얘의 짝산. 무슨 말 알겠죠? 마찬가지로 또 누가 또 짝의 관계겠어요? 요게 또 서로 짝의 관계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 이 브랜스테드 롤이 관점은 3. 반드시 반응물 쪽에도 생성물 쪽에도 두 개의 입자가 있어야 됩니다.
앞뒤에 무조건 입자가 2개. 무조건 2개여야 돼요. 1개거나 3개 절대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진욱? 지우개. 아니 진욱 이렇게 왕지우개가 있다니. 진욱. 이거 먹은 거예요? 아니. 친구 없대. 그래. 자, 봐봐. 지우개 누가 들고 있어요? 내가 들고 있죠. 근데 진욱이하고 나만 보면 사람 몇 명 있어요? 아니, 현욱이하고 나만 보면 사람 몇 명 있어요? 자꾸 진욱이래. 자꾸 진욱이래. 자, 어쨌건 현욱이하고 나하고 지금 몇 명 있어요? 사람 몇 명 있어요? 2명 있죠? 자, 받아요. 자, 사람 몇 명 있어요? 그거 이거.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은 무조건 반응물에도 입자가 2개, 생성물에도 입자가 2개예요. 만약 여기 언저리 입자가 1개나 3개, 이런데 1개나 3개 이렇게 있으면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이러합니다. 그리고 4번째, 수용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까 아레니우스는 반드시 어디에? 수용액 중에서만 정의가 됐었죠. 그런데 브랜스테드 로리는 수용액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스테드 로리 개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3번째. 자, 여기 줄게요. 해준다. 이야. 자, 3번째는 그 유명한 누이스 관점입니다. 이슈, 누이슈. 알겠죠? 자, 저 루이스 누구냐면요. 바로 루이스 구조할 때 그 루이스 군양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정의를 하였느냐? 바로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이 비공유 전자쌍을 활용해 가지고는 산과 염기를 정의합니다. 자, 에시드가 뭐냐? 바로 그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녀석. 그래서 전자쌍 받개를 산으로 정의합니다. 그 다음 전자쌍 주개를 염기로 정의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로 쓰고, 그리고 2번째, 이 상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액 중이라는 제한이 붙는 건 오직 아레니우스에서만 그렇고요. 브랜스테드 롤이나 루이스 관점에서는 전혀 상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그 14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루이스 산염기 반응과 관련된 그 예시들이 나와 있거든요.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자쌍을 주니까 루이스 염기, 전자쌍을 받으니까 루이스 한 다 좋은데, 여기서 재밌는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그젬플. 어떤 반응이 하나 있을 수 있냐면요. 바로 짜잔. 그 다음 그 다음 뭐하냐? 그 다음 짜잔.
짜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저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찾았습니까? 찾았죠? 자, 첫 번째 1. 이 반응은 아레니우스 산염기입니까? 아닌 것 같아. 자, 그냥 편의상 다 수용액이라고 합시다. 그냥 수용액 2라고 하더라도 다 물속이라 하더라도 이 반응은 아레니우스 산염기입니까? 아니겠죠. 왜냐하면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반드시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를 내어놓는 물질이라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 원리로 OH 마이너스는 아레니우스 염기겠어요? 아레니우스 염기 아니겠어요? OH 마이너스 자체는 아레니우스 염기가 아닙니다. 그걸 내어놓는 NaOH 등이 아레니우스 염기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로 정의할 수가 없어. 산염기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반응은 비엘입니까? 브레스드 롤이 잠시만요. 비엘입니까? 자, 개수가 달라서. 이 반응은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입니까? 아니에요. 맞아. 두개 있어요. 아닙니다. 두개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다 됐고 딱 육안으로 봤을 때 두 개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입자가. 네. 근데 두 개가 하나의 입자가 되잖아요. 이런 건 절대로 비엘이 아닙니다. 시영 알겠죠? 시영 혹시 뭐 감명 깊게 본 비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민채는 비엘 혹시 뭐? 아, 그래? 아, 그런가요? 네. 아직 그렇다. 만수르 혹시? 취향이 혹시? 아니 궁금해서 묻는 거야. 딜 보고 뭔지 했는데 어. 어색하니까. 그래.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건.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요것에 대한 미케니즘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OH-에 느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무슨 구조요? 느이스 구조. 자, 쇼쇼의 샨쇼. 자, 여기 비콩의 전자짱. 그리고 샨쇼니까 비콩의 전자쌍이 세 쌍이 있으면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 맞나요? 이거 씌워줘야죠. 아니요. 산소만의 형식 전화만 표현한 겁니다. 그 말고 전체 이거. 전체는 맞죠. 씌워줘요, 루이스. 대가로를 씌워줘야죠. 이건 시험이 대가로를. 아니야. 이건 시험. 대가로를 씌워줘야죠. 비엘입니까?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근데 이거 이건 교사의 취향이라서요. 교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냥. 그래서 교사의 취향을 따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내 취향은 아닌데. 하여튼 그러다. 자, 이제 CO2 누이스 구조를 그리면 탄소의 샨쇼가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붙어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아시다시피 샨쇼는 전기음 송도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산소는 전기음 송도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분 전하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델타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 탄소는 부분 전하가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겠네. 알겠죠? 네. 자, 그럼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 밀한 곳에서 소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밀한 곳, 소한 곳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 폭포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그렇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네. 그럼 당연히 전자도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포텐스 에너지가 큰 거에서 작은 데로. 마른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딱 봐도 누가 많고 누가 적어 보여요?
이 많아 보이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여기 있는 전자가 짜잔 얘한테 전자쌍을 제공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런데 탄소는 전자를 받아줄 것 같지만 탄소는 무조건 뭘 만족해야 돼요? 무조건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파이 결합 전자를 산소 쪽으로 미는 거예요. 뭘 만족하기 위해서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다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탄소에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돼 있는 것까지는 달라지는 게 아닌데 여기에 OH가 붙음시롱 해서 보시다시피 요렇게 그리고 주어져 있는 요 전자가 부족했던 요 탄소에는 요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 말단 산소 원래 이중 결합이었는데 단일 결합이 돼버린 이 산소는 형식 전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요 전자 이동은 전자가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전자 밀도의 이동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전자 이동은 뭐 때문에? 옥텟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전자쌍 이동으로부터 이렇게 물질이 맹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얘는 전자쌍을 줬어요? 전자쌍을 안 줬어요? 전자쌍을 줬죠. 전자쌍 주는 걸 뭐라고 하죠? 루이스 염기라고 하죠. 얘는 전자쌍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네요. 전자쌍 받은 걸 뭐라고? 루이스 산. 그래서 이 반응은 전형적인 루이스 산염기 반응입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반응을 설명할 때 전자가 이동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 어떤 논리 구조를 그림을 통해서 논리를 표현하고 있죠. 네. 보이세요? 이런 학문 체계를 뭐라고? 그림을 통해 논리 구조를 표현하는 이런 학문 체계를 뭐라고 한다? 논리 그림 그림 논리요. 그림 논리요. 이런 체계를 유기화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철학은 어떤 수단으로 논리를 표현합니까? 철학은 글을 통해 논리를 표현하죠. 수학은 뭐를 통해 논리를 표현합니까? 수식이죠. 유기화학은 그림으로 논리를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기화학은 인간이 만들어 오는 학문 체계 중에서 아주 독특한 녀석입니다. 그림으로 논리를 표현하는 아주 희한한 녀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혹은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히 배울지는 모르겠는데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이런 식의 어떤 논리 구조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산염기가 이렇게 설명된다라는 것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한 장 넘기시면 거기 연습 문제 1과 연습 문제 2가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연습 문제 2. 이게 그 수능에 나왔던 문제 중에 그나마 아리까리한,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고민하면 다 풀 수는 있는 건데 그것도 객관식이기도 하고. 근데 딱 풀 때 살짝 이럴 수 있어야겠어요. 살짝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 1을 하고 연습 문제 2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뭐 여러분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항상 하는 얘기.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다? 뭐가 없진 않다? 뭐? 가오가 없냐? 무슨 말이야? 가오가 있으니까 이거 다 풀어봐야 돼. 되죠? 오케이. 자, 지금 몇 시죠? 지금 98분. 그렇게 많이 됐어요? 이거는 해명을.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저는 혹시 90 받으셨던 혹시 있어?
어? 뭐라고요? 아니 어, 그게 어, 아니라 어, 수업을 시작해. 밥수. 3시. 아 그럼 고마워. 아니